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신용 파생 상품 공부하겠습니다. 자, 신용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이제 신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이죠. 그러니까 신용 위험을 따로 분리해서 이것을 상품으로 만든 게 신용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자체를 마치 분리해서 상품처럼 거래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신용 위험을. 자, 그러면 신용 파생 상품의 우리 교재에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뭐니 해도 처음은 CDS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이 CDS는 신용 부도 스왑 또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 신용 디폴트 스왑 뭐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그냥 CDS로 알아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는 토탈 리턴 스왑이라고 해서 TRS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품 두 번째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런 신용 파생 상품, 신용 상품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채권을 CLN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고 거래 많이 되는 거 CDS예요. 그 다음에 TRS, CLN 있는데 CLN도 이제 그 발행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실은 다 맥락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CDS를 보겠습니다. CDS라는 건 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여기 A라는 업체가 있어요. A라는 업체가 있는데 얘가 B라고 하는 업체랑 거래를 합니다. B라는 업체랑 거래하는데 예를 들어서 B의 채권을 매입했다고 가정을 해요. B의 채권을 매입하면 A가 B의 채권을 매입했다는 거는 A가 B에게 돈을 꿔줬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리금이 지급이 돼야 돼요. 원리금이 이렇게 지급이 돼야 돼요. 물론 원금도 상환도 돼야 돼요. 투자금이 상환도 되면서 원리금 지급도 돼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요 B라는 기업을 뭐라 그러냐면 준거기업이라고 그래요. 준거기업 또는 B의 채권을 준거자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투자한 기초자산을 준거자산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준거기업이나 준거자산이 부도날 수 있죠. 채무불이행, 뭐 모라토리움, 그 다음에 뭐 연체와 같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연체를 뭐라 그러냐면 기한 이익의 상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각종의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거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가 좀 불안해 가지고 이거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이 B라는 업체가 거래를 끊어버리면 또는 이 채권을 딴 데다 팔아버리면 이 기존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저걸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불안하다. 그러면 이때 짠 하고 나타나는 게 바로 이렇게 CDS 프리미엄을 받고 위험을 보장해주는 업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딜러라고 표현하든가 아니면 대개 보면 이거 보험회사가 있어요. 과거에 AIG 같은 보험회사가 이걸 많이 했는데 이런 회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은행이 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IB 같은 업체들이. 그래서 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한테 얘가 이거 부도나면 중고기업이나 중고자산 채권이 부도나면 내가 손실을 물어줄게. 그래서 부도 시에 손실금을 이렇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대신 네가 나한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좀 줘야 되잖아. 그래서 프리미엄을 좀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에 나중에 부도 시 이 부도를 이제 신용사건이라고 그래요. 신용사건 시에 손실금을 정산해주는 그런 구조로 약속을 하고 프리미엄을 받는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데 이 상품을 CDS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A라는 업체는 자, 준거기업에서 생기는 위험을 B에게 떠넘긴 거죠. 그래서 보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때 A를 보장 매입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가 그 보장을 해주는 자죠. 그래서 보장 매도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럼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 바로 이 프리미엄이 어떤 경우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이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하는 거죠. 프리미엄 결정 요인. 프리미엄 결정 요인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신용사건 가능성. 그러니까 신용사건 발생 가능성인데 이게 부도 확률입니다. 한마디로 부도 확률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재무이론에서는 그냥 부도 확률. 그러니까 신용사건 가능성, 신용사건 발생 가능성, 뭐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뭐 기업이 파산을 하거나 돈 떼먹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집을 연기를 한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기한이익 상실해서 자꾸 연체를 하거나 또는 신용 등급이 떨어져 가지고 채권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신용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용 사건 발생 확률 또는 신용 사건 가능성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신용 사건이 일어나서 부도 같은 게 났을 때 이게 돈을 완전히 다 떼먹이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씩 회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도 시 회수율, 신용 사건 시에 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가, 회수율도 중요해요. 회수율이 높잖아요. 회수를 많이 할 것 같으면 프리미엄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손해를 덜 보니까. 얘가 물어줄 돈이, 보장 매도자가 물어줄 돈이 적죠. 손실금을 물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용사건 발생 시에 회수율이 높으면 돈을 많이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주는 돈은 적어지니까 프리미엄이 싸지는 거예요. 회수율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낮으면 돈을 왕창 손해본다는 거죠, 얘가. 그러면 많이 물어줘야 되니까 프리미엄이 높아요. 세 번째는 보장 매도자의 신용도예요. 보장 매도자의 신용도. 이것도 중요해요. 보장 매도자가 얘입니다. 이거 잘 바꿉니다. 보장 매도자를 보장 매입자로 바꿔요. 보장 매입자로 바꿔서 보장 매입자의 신용도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보장 매입자는 얘예요. 그러니까 얘는 신용도, 얘 신용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보장 매도자가 만약에 부도가 일어났을 때 얘가 못 물어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못 물어주면 A는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프리미엄만 나가고. 그래서 보장 매도자의 신용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CDS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DS에서 준거기업, 준거자산의 위험을 떠넘기는 거다. 그래서 CDS는 뭐냐? 신용 위험을 관리하는 상품이에요. 신용위험 관리의 신용위험 관리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토탈 리턴 수합이라고 하는 총 수익률 수합이라는 걸 봅니다. TRS입니다. TRS는 영어가 요게 토탈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총이라는 말이 return이라고 하는 거예요. return은 수익률 또는 뭐 수익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게 마지막은 이제 수합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손익구조는 똑같아요. A가 여기 있고 B의 채권을 이렇게 매입했어요. 그래서 B가 이렇게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B가 뭐 이자도 줘야 되고 나중에 원금도 상환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게 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못 주면 위험하니까 여기 딜러한테 어떻게 돼요? 프리미엄을 이렇게 주고 손실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다 추가한 게 있어요. 추가가 뭐냐면 그래서 토탈이에요. 여기 토탈은 CDS라고 하는 거에다 플러스 알파예요. 뭘 더 추가했느냐 하는 거냐 하는 건데 뭘 추가했느냐면 A가 만약에 B가 발행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채권의 가치는 얘가 망했느냐 안 망했느냐에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채권 가격이 변하죠. 잘 들으세요. 채권 가격은요. 시장 가격이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죠. 그리고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보니까 B 채권을 들고 있는데 B가 부도가 나서 보상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채권 가치가 오르고 내린단 말이지요. 이게 들고 있는 자산이 기초자산이 막 가격이 변해. 가격이 변하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신용위험뿐 아니라 즉 부도시 또는 뭐 신용사건 발생 시, 연체 시, 지급을 유예 시, 뭐 신용등급 하락 시 이런 여러 가지 신용사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게 싫은 거니까 이 위험까지도 내가 A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부도 났을 때만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채권에서 나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아직 부도가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에서 들어오는 이 원리금을 너한테 다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네가 나한테 뭘 주면 되느냐? 확정 수익 얼마만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정 수익을 달라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부도시에 보상만 받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기초자산, 준거자산에서 나오는 모든 돈을 여기다 다 넘겨요. 그리고 얘하고는 약속한 수익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5%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리보금리에다가 1% 더해서 나한테 주시오. 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한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모든 현금 흐름, 이자나 원금 같은 거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실상 A는 D에게 딜러 은행 또는 뭐 투자은행에게 사실은 모든 현금 흐름을 다 넘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현금 흐름을 다 이전하는 거니까 사실상 자산을 매각한 거하고 똑같아요. 매각한 효과하고 똑같아요. 사실상 소유권 도장만 안 찍혔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다 넘겨주고 나는 고정수익, 확정수익 얼마만 약정수익만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채권을 판 거하고 똑같아요. 준거자산을 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즉 현금 흐름이 발생해요. 흐름이 발생해서 만약에 채권이 폭락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폭락한 거 그대로 넘겨주고 나는 확정수익만, 약정수익만 받는 거니까 평상시에도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평상시에도 어떻게 돼요? 이 시장 위험이 평상시 시장 위험을 어떻게 돼요? 회피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부도시에는 신용사건이 발생했을 땐 당연히 뭐하고 똑같아요? CDS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모든 현금 흐름을 다 넘기고 약정한 수익만 받는다. 혹시 부도나면 부도시 손실금도 같이 받는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이런 말이 나오죠. TRS는 신용 위험만 전가한 것이 아니라 시장 위험까지도 모두 다 보장 매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그래서 토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CDS는 신용 위험만 떠넘긴 건데 TRS는 신용 위험뿐 아니라 시장 위험까지 다 떠넘긴 거예요. 이렇게 준거자산에서 나오는 모든 가격 변동 위험까지 다 딜러한테 다 넘긴 거예요. 보장 매도자한테 다 넘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장 매입자, 여긴 보장 매도자예요. 보장 매도자고 요때 요거는 준거자산, 준거기업. 아시겠죠? 준거자산에서 나오는 모든 현금을 다 넘기고 약정 수익만 받는다. 혹시 부도 나면 부도 시에 손실금도 받는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TRS입니다. 자, 세 번째는 CLN입니다. 세 번째는 CLN. 그래서 CLN이라는 건 이게 C가 크레딧이에요. 크레딧. 신용이란 뜻이에요. 신용이 연계된, 링크가 된 N은 노트예요. 채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CLN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보죠. 자, 요건 약간 복잡한데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B라는 기업이 A라는 기업이 있고 교과서에서 나온 거는 단순하게 해놨는데 이해를 위해서 좀 복잡하게 해보시자고요.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D라는 딜러가 이 딜러가 요거를 이렇게 프리미엄을 받고 이렇게 손실금을 나중에 주는 거예요. 부도시의 손실금. 요 CDS 구조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게 CDS예요 지금. 여기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현금 흐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 만약에 막 부도가 나거나 신용사건이 발생해서 이게 안 되면 손실금 받는 거, 그 대신 프리미엄 준다 하는 거. CDS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덧붙이면, 자, 요 D가 요 CDS에 투자한 D잖아요. D가 요때 손실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손실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D가 다시 얘가 보장 매도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보장 매도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 투자자를 모집해. 일반 투자자를 모집해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요. 채권을 발행하면서 채권을 발행하면 이 채권을 이렇게 매입하면서 투자금이 들어오겠죠. 투자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투자금을 받아서 얘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채권에다 투자해요. 네? 그러니까 이 채권 이름이 뭐라고요? 이 채권 이름이 바로 CLN이에요. CLN. 요걸 발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교적 안전한 채권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채권에 투자했는데 여기 돈이 넣어놨다가 만약에 부도가 났잖아요. 신용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손실금을 줘야죠, 얘가. 손실금 줄 때 채권을 팔아서 손실금을 줍니다. 이해가 되죠? 채권을 팔아서 손실금을 줍니다. 주고 나서 남은 건 뭐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남은 것만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일반 채권도 아니고 이 CLN에 위험하잖아요. 근데 왜 투자할까요? 왜 투자하냐면, 자, 이 CLN 수익률이 일반 채권 수익률보다 높으니까 그래요. 어떻게 높냐면 여기서 나오는 채권 수익률 있죠. 이걸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채권에 투자했으니까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럼 여기서 투자자한테도 채권 수익률 이렇게 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 프리미엄에 투자했잖아, 얘가. 여기 CDS 때 투자했잖아. 이 돈을 사실은 CDS에 투자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프리미엄 들어오잖아요. 이 프리미엄까지 더해서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CLN 수익률은 일반적인 채권 수익률은 R, 수익률 하나로 끝나지만 CLN은 일반적인 채권 수익률 플러스 CDS 프리미엄까지 더해서 받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이렇게 신용상품이 연계되어 있는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부도가 발생했다.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투자한 투자금의 상당수가 거의 뭐 대부분이나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손해금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돈을 여기 투자됐던 돈을 이 투자금의 돈을 전부 다 인출해가지고 손실금을 주고 난 나머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까지 보면 자 D는 자 이 D라고 하는 회사는 요 CLN 발행 회사는 여기서 보면 보장 매도자죠. 그런데 얘하고 보면 보장 매도자는 실질적으로 투자자예요. 돈을 물어주는 건 누구야? 실제로 투자자 돈이 넘어가서 물어주는 거죠. 이럴 경우엔 얘가 보장 매입자가 되는 거야. 에? 아시겠죠? 얘는 이렇게 이쪽 CDS 쪽으로 보면 보장 매도자고 CLN 쪽으로 보면 보장 매입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좀 복잡한데 자, 요 발행 회사 보세요. 요 CLN 발행 회사를 한번 정체를 잘 보자고요. 발행사. 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거, 리스크가 있는 거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가 부도나면 내가 투자한 돈을 전부 다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준거자산의 신용사건 때문에 신용사건이 일어나면 나는 크게 손실을 봐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발행회사도 믿을 데가 못 돼. 만약에 발행회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죠? 얘도 날아가는 거야. 두 번째는 바로 CLN 발행기관 또는 발행회사의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도 부도가 나거나 얘도 문제가 되면 얘도 투자자는 망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준거자산의 신용사건, 부도와 같은 신용사건은 어쩔 수 없다고 쳐. 그러나 발행회사의 신용사건, 발행회사가 부도나거나 파산하는 거는 이건 못 참겠다. 그것까지 내가 부담할 수는 없다. 그러면 CLN 발행회사는 CLN 발행회사 자체로 CLN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CLN 발행회사가 자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요 자회사를 요 CLN 발행만을 위해서 만든 서류상의 회사를 만드는데 이걸 특별 목적 회사라고 그래요. SPC라고 그래. 또는 SPV라고도 하는데 SPC라는 특별 목적 회사를 만들어요. 특별 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이 특별 목적 회사는 발행 회사와는 재무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발행 회사가 문제가 생겨도 이 SPC라고 하는 특별히 만들어진 회사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발행 회사가 설사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영향은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 SPC라는 특별 목적 회사를 통해서 발행 회사의 리스크는 회피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 목적 회사를 이용하면 이렇게 해서 얘를 통해서 유동화시키면 발행사의 리스크는 제거가 된다. 이걸 발행사 리스크가 제거된다라는 것까지 우리 교재에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